네, 12월 7일입니다. 2주 만에 수업하는 거라서 이전에 보던 내용들 잠깐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HTML이라고 하는 언어를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CSS라는 거를 거쳐서 지금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HTML은 웹페이지의 이제 골격을 구성하는 언어였고요. CSS는 이 골격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적용하는 구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이 골격과 디자인이 구성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움직임을 부여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모여서 하나의 웹페이지를 구성을 합니다. 이때 이제 프로그램 언어로 구별되는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는 HTML하고 CSS는 그냥 작성 규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 작성 규칙을 문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문법이라는 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어떤 논리적인 표현이 들어가요. 자, 이 논리적 표현의 첫 번째가 조건문이었고요. 두 번째가 반복문입니다. 조건문하고 반복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수라고 하는 개념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라고 하는 개념도 봤었죠. 그리고 한자가 두 번 들어갔네요. 자, 이 조건문 같은 경우는 이제 if문이랑 if 한다면 괄호 안에 이제 조건이 명시되고 이제 중괄호가 들어갔었죠. 이 조건이 참이 되면은 이 괄호 안을 실행을 하고요. 조건이 말이 안 된다. 그럼 괄호 안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형인데 이 상태로 조건이 참이 아닐 때 수행할 else라는 블록을 갖다 붙일 수 있었고요. 아니면은 이 사이에 조건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else if라고 하는 표현을 또 갖다 넣을 수 있었죠. 자, 이거 말고 뭐 스위치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활용도가 크지 않으니까 일단 if문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 같은 경우도 while문이랑 이제 for문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서 for문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자, 포문이 구성될 때는 초기식, 그 다음에 조건식, 그리고 증감식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모여서 이제 구문 하나를 구성을 하는데 처음에는 초기식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변수를 생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으로 넘어가요. 자, 이때 하는 거는 이 초기식에서 만든 변수에 대해 어떤 주어진 조건을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판별한 게 true다 라고 판정이 되면은 블록 괄호를 한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증감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증감식에서는 대체로 초기식에서 만든 변수에 대한 변화를 줘요. 그래야만 언젠가 이 조건식이 틀어져서 이 블록 안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증감식을 수행한 다음엔 다시 조건식으로 가고요. 이 조건식에 대한 판별을 수행한 다음에 블록을 수행할지 아니면 블록을 빠져나갈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 포문에 대한 이해도가 초반에는 굉장히 커요. 처음에 이제 코딩 공부할 때 많이들 이제 첫 번째 고비로 생각하시는 게 이제 반복문이 나오면 거기부터 이제 힘들어 하세요. 조건식 if, 그 다음에 반복문, 조건식의 조건문이요. 조건문, 반복문, for. 이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for문이 들어갈 수 있고요. 반대로 for문에도 if문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for문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if문 안에 if 안에 for 안에 if, 여기까지는 봤어요. 이제 오늘은 for문 안에 for, 여기 먼저 시작을 할 차례예요. 자, 지난 시간에 자료는 이미 배포됐던 거 계속 진행하고 있었으니까 그 5단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되고요. 5단원에서 7번 예제입니다. 이중 반복문이에요. 반복문이 두 개 중첩되어 있는 건데, 규칙은 바깥의 반복문이 한번 수행할 때마다 안쪽 반복문은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리셋돼갖고. 자, 일단 안쪽에 있는 반복문을 좀 빼볼게요. 자, 초기 시기 i가 0이에요. 그리고 i가 3보다 작대요. 정작 3은 포함 안 되는 거죠. 그래서 i의 변화량은 0부터 2까지가 되고요. 1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i가 0, 1, 2가 되는 동안 여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 0, 1,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가 또 이러죠. 자, 요렇게요. i에 대한 반복 수행 시작해갖고 0, 1, 2로 변하는 동안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 안에 또 다른 반복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i가 0인데, 처음에 0일 때, j가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j가 즉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 i가 0인 동안 j가 0, 1, 2, 3,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끝내고 나면은, 여기를 다 돌고 나면은 이 안쪽에 있는 반복문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그래서 j가 0, 1, 2, 3, 4로 바뀌어서 이 안쪽에 있는 반복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서야 i에 대한 한 턴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i가 1 증가해서 이제 1이 된 다음에, 그럼 여기 1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들어왔더니 또 하래요. 그럼 j는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i가 0일 때 j는 0, 1, 2, 3, 4 끝나고 i가 1이 되면 j는 또다시 0, 1, 2, 3, 4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반복문에 대해서 처음 소개해 드릴 때 제가 9구단을 말씀드렸었죠. 9구단 규칙이 반복문에 가장 잘 부합하거든요. 그러면은 반복문이 이중으로 되는 경우는 뭐냐?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다 외우시면 돼요. 2단이 딱 시작되면은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다시 하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3단으로 넘어가는데 3단으로 넘어간 순간 1부터 9까지 다시 곱하잖아요. 그게 반복문이 이중으로 중첩된 규칙이에요.
자, 그래서 I 값에 대한 변화를 먼저 확인해 봤더니 2부터 9까지 1씩 증가래요. 처음에 2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2단이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왔더니 J가 1부터 9까지래요. 1씩 증가. 그럼 I가 2인 동안 J가 1, 2, 3, 4, 5, 6, 7, 8, 9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는 I 곱하기 J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출력을 하겠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안쪽에 있는 반복문이 다 돌고서 끝나고 나요. 그러면은 그룹 엔드 출력하고 다시 올라가서 J가 1 증가해서 3이 됩니다. 그리고 들어왔더니 J는 1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I가 3이 되면은 J는 1부터 9까지 다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중 반복문에 대한 규칙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다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I가 0일 때 얘가 아니구나. 자, I가 2일 때 J는 1부터 9까지, I가 3일 때 다시 J가 1부터 9까지, I가 4일 때 J는 1부터 9까지. 자,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I가 한번 증가할 때마다 J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반복을 계속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면은 I 값에 따라서 이 J 값의 변화 범위를 동적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즉 계산식을 세운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9구단 같은 경우는 I가 1 증가할 때마다 J 값이 계속 똑같은 범위에서 반복을 하잖아요. 이중 반복문으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대댓글이에요. 여기에 이제 댓글을 달면요, 그 댓글에 대한 댓글을 또 다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댓글이 있고 어떤 거에는 밑에 대댓글이 3개 있고요, 어떤 거는 밑에 대댓글이 1개 있고 어떤 거는 밑에 대댓글이 2개 있고 저마다 개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때 원래 있던 댓글은 부모 반복문이 되는 거고요. 댓글 안쪽에 있는 반복문은 대댓글이 돼요. 대댓글 개수가 계속 똑같지는 않겠죠. 부모 글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댓글을 얼마나 달았는지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I 값에 대한 반복이고 안쪽에 있는 대댓글이 J 값에 대한 반복이다라고 하면 I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J 값이 계속 매번 다르게 시작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J 값의 반복 범위를 동적으로 계산해내는 게 다음 레벨이에요. 자, 자식 반복문의 조건식이 부모 반복문의 조건 변수를 활용해서 새로운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I의 변화량은 0부터 4까지 1씩 증가입니다. 자, 그럼 I가 0일 때 J는요 0부터 I 플러스 1보다 작은 동안이래요.
그럼 j는 i가 0일 때니까 1보다 작다잖아요. 그러면은 0부터 시작하니까 0 하고서 1은 포함이 안 되니까 0 하고 끝나는 거예요. 0부터 1 전까지니까 그냥 0인 거죠. 그래서 i가 0일 때 j는 0부터 0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0, 0 한 번 출력하고 끝나요. 자, 끝났으니까 이제 i가 1 증가해요. 그러면 j는 0부터 다시, 자, 이번엔 i가 1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0부터 j는 2보다 작을 때까지예요. 그러면 0, 1 하는 거죠. 0부터 1까지. i가 2가 되면요 0부터 2까지 하는 거죠. 왜냐면은 0부터 j가 3보다 작다가 될 테니까. 자, 즉 지금 이 조건은요 i가 1 증가할 때마다 j의 그 실행 횟수가 한 번씩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i가 0일 때 j0, i가 1일 때 j01, 2일 때 012, 3일 때 0123, 4일 때 01234. 이렇게 j가 한 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규칙 아시겠죠? 이제 이 타이밍에 나오는 그 가장 대표적인 코딩 문제가 뭐냐면은 별짓기라는 문제예요. 이건 저도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문제로 봤던 문제거든요. 이렇게 출력하는 겁니다. 한 번 출력할 때마다 별이 출력되는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행과 열로 구성되는 형식이 있다면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이중반복문인데 바깥에 있는 반복문이 행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반복문은 열을 담당합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외우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의 행이니까 부모 반복문은 7번 반복되게끔 하면 돼요. 자, 1부터 시작해서 i가 8보다 작다라고 해도 되고요. 1부터 시작해서 i가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도 되고요. 0부터 시작해서 7보다 작다라고 해도 되고 0부터 시작해서 6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도 됩니다. 어떻게 됐건 7번만 하면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시작값은 0부터 하시는 게 코딩에서는 여러모로 유리해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요 다음에 우리가 배열이라는 거를 배우는데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 배열이 모든 항목을 숫자를 셀 때 0부터 숫자를 세요. 그래서 뭔가 시작의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작값은 0부터 하시는 게 코딩에서는 여러모로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작다와 작거나 같다 중에는 월등히 작다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작다 얘는 한 번만 체크하는데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조건을 2번 체크해야 되거든요. 자, 요 말을 조합하면은 7번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건식은 0부터 시작해서 7보다 작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반복문으로 열의 개수를 이제 설정을 하는데 i가 0일 때 별이 한 번만 출력되니까 j는 1보다 작다. i가 1일 때는 2번 출력해야 되니까 2보다 작다. 2일 때는 3번 해야 되니까 3보다 작다. 0부터 0까지니까 한 번, 0부터 1까지, 0부터 2까지. 그래서 i가 n일 때 i 플러스 1회를 수행하기 위해서
j가 i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수식이 나옵니다. 아까 봤었던 조건 규칙이에요. 자, 그럼 이제 반복문 안에서 빈 문자를 만듭니다. 반복문 안에서 만들어지는 변수는요, 반복 한 턴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면은 매번 기존 값을 리셋하고 다시 해요. 선언문이 반복문 안에 있으면 부모 반복문이 이제 실행될 때마다 매번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반복이 이렇게 되는 동안 이 str이라는 변수를 계속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끝나고 다시 들어오면은 아까 있던 str은 없어져요. 새로운 str이 생기는 거예요. 반복문 안에서 선언되는 변수는 매 턴마다 리셋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빈 문자를 하나 만듭니다. 처음에 i가 0이면 한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별을 한 개를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빈 문자열에다가. 그럼 그냥 별 한 개가 되는 거죠. 이거 한 번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해요. 다시 돌아와요. 자, 그럼 str, 빈 문자열 다시 리셋해 놓고, i가 1이 되면 두 번 하는 거죠. 별을 두 번을 갖다 붙여요. 여기다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출력을 해요. 그럼 두 개 출력되겠죠. 자, 다시 또 들어가서 얘 리셋하고, 이번에는 i가 2일 때 세 번 하죠. 그러면 별을 세 번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출력하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반복이 진행될 때마다 이제 별이 출력되는 개수가 늘어납니다. 자, 전체 7개의 행이 나와요. 자, 일단 요번 시간에 실습은 10번까지 해보시면 돼요. 10번까지 해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11번 예제의 내용이긴 한데, 요거는 매번 제가 요 타임에 그냥 연습 문제처럼 해드리거든요. 자, 10번 예제에서요, 아까 여기서 사용됐었던 조건이 i 플러스 1이었어요. 그래서 별짓기가 하나씩 이제 늘어난 건데, 요 부분에 j 값에 대한 조건식만 수정하셔서 다른 데는 손대지 마시고요. 10번 예제에서 조금 전에 우리 별 하나씩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j 값에 대한 조건식만 수정했을 때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오도록 한번 실습하고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게 11번 예제 내용인데 그냥 요 조건식만 바꾸면 되는 거라서 요 타이밍에 제가 매번 퀴즈처럼 이렇게 내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7번 예제부터 7, 8, 9, 10까지 해보시고 11번은 이제 퀴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시 50분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3시에 뵐게요.